한동훈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동훈이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윤석열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공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상황이 진정될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외부 압력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과의 회담 이후 불과 이틀 만에 민주당은 네 번째 특별검사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이어서 국민의힘은 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한동훈의 행동은 그가 야당 간 내분을 조장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특별검사법 제안은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제안 방법은 대법원이 4명의 후보를 지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요한 경우 이를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현재의 한국 정치의 복잡성과 긴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현재 한국 정치 내에서의 무자비한 권력 투쟁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많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 싸움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시간만이 알려줄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법안 통과를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게 특별법 제안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번 달 1일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최상병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영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한 것은 한동훈 대표에게 제3자 추천 방식의 특별법을 실행하라는 강력한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법안이 민주당의 아이디어와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적절히 조화시킨 것이라고 밝혔으며 집권당이 제기한 의혹들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까지 포함하여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상황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인물들, 그리고 주호주 대사 임명에 대한 의혹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은 한국 정치의 복잡성과 긴장을 보여줍니다. 보고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법 추진을 포기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 내외부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난처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의 정세를 고려할 때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으로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분명해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법 추진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당내 일부 의원들은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측근으로 알려진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이 그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동훈 대표는 특별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최상병 사건과 같은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것이 특별법을 통한 조사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직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특별법으로 정치적 투쟁으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특별조사가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제3자 특별법의 입법 과정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당 내부의 몇몇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보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IO에 압력을 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동훈이 제안한 특별법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당의 홍보실은 이러한 정보에 대해 빠르게 부인하며 한동훈의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별법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략기획부총장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의 특별법 철회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차후의 조사 결과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현재 당 내 논의와 시기적으로 일치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가 내 생각은 변함없다. 하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좀 어렵다. 시원하지 않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논란을 더욱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가 처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최상병 특검법 준비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설명이 계속 엇갈리면서 일종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주장한 입장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모습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측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명확한 입장을 취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같은 당의 안철수 의원도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제안을 진지하게 추진하지 않고 슬그머니 철회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매하는 것인가? 라고 비판하며 이렇게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병구와 그의 가족, 박정은 대령과 그의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느냐며 술을 마시지 않는 윤석열이라는 확신이 다시금 생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가 지지율 하락세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뭉쳐도 흩어져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가 이 상황을 만들었는지 생각해보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국한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 피해가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정치 박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